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프로그램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사진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취미로 인해 대학교 3학년 때 일본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영상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한국에서 온 선배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야, 나 일하는 곳에서 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내 전공에도 도움이 될 거야. 혹시 관심 있냐? 수입이 꽤 괜찮아. 선배의 제안을 듣자마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도 벌고 현장 경험도 쌓을 수 있다니 금상첨화였죠. 그렇게 저는 선배가 소개해준 촬영 현장으로 갔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촬영 장소는 다름 아닌 일본 성인 영화, 즉 AV 촬영 현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AV라는 장르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촬영 현장에 발을 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낯선 환경에 잠시 얼어붙었지만 이미 도착한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첫날 촬영장에 도착하자 선배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선배는 저를 데리고 감독님께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감독님은 제일 교포로 한국어가 조금 서툴렀지만 저를 보자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 한국에서 왔구나. 반갑네. 감독님의 어색한 발음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그분은 친절했고 덕분에 긴장도 많이 풀렸습니다. 감독님은 저에게 기본적인 업무를 맡겼습니다. 조명을 설치하고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작업들이었죠. 그런데 그때서야 선배가 이 촬영장에서 조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명 담당이라니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 장비를 설치하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영상으로만 보던 장면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침대를 배치하고 조명을 설치하며 음향 장비까지 체크하는 스태프들의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감독과 몇몇 스태프들은 소파에 앉아 대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스태프들 사이에 여성들도 꽤 있었다는 점이었죠. 현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분했고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촬영 현장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때 한쪽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영화도 대본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촬영이 진행될수록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 키가 약 160cm 정도 되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순한 얼굴의 여배우가 샤워 가운을 두른 채 샤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피부가 매우 하얗고 몸매가 아름다웠으며 침대에 누워 감독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여성 스태프가 그녀의 샤워 가운을 벗기고 덮어주며 준비를 도왔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긴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총 4명이었고 그중 몇 명은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전에 본 AV 영상에서 나왔던 배우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들은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일본 성인 영화에서는 보통 여배우가 남자 배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 배우는 소수의 정해진 인원들로 구성되어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배우들은 여러 영상에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는 반면 여배우들은 항상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차이는 성인 영화 산업에서 여배우가 더 다양한 작품을 소화하고 새로운 여배우들이 데뷔하는 빈도가 높은 것에서 기인합니다. 반대로 남자 배우들은 주로 소수의 인원으로 고정 출연하며
연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촬영은 점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저도 현장의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감독의 손짓에 따라 4명의 남자 배우들이 동시에 코트를 벗었고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일반인 같았습니다. 이는 일본 성인 영화의 특징 중 하나였죠. 서양 성인 영화에서는 남성 배우들이 대부분 근육질인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평범한 일반인 외모를 가진 배우들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곤 했습니다. 한편 침대 위에 있던 여배우의 샤워 가운이 치워지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을 실제로 마주하니 긴장감이 크게 달의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감독님의 지시로 카메라 앵글을 잡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듯 각자의 일을 무덤덤하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속 배우들은 점점 격렬하게 연기를 이어갔고 그에 맞춰 카메라 밖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스태프들이 냉정하게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고 있었고 이 과정이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명을 담당하고 있던 선배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대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중간에 잠깐 감독님이 배우들 자세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선배에게 다가가 형, 이거 정말 쉽지 않네요.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배는 미소를 지으며 처음엔 나도 너처럼 긴장했었어.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이건 그냥 또 다른 촬영이야. 프로페셔널하게 생각하면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촬영 감독님이 어떻게 카메라를 들고 각도를 조절하는지 주목했죠. 무엇보다 여배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담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감독님은 전경에서 카메라를 천천히 당겨 근접 촬영으로 전환하며 배우들의 움직임에 맞춰 카메라 위치를 계속해서 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독님은 가끔씩 촬영을 멈추고 배우들의 자세와 동작을 수정하며 반복적으로 같은 장면을 찍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성인 영화 촬영도 일반 영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힘들고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을 위해 여러 번 스톱하고 다시 시작하며 정확한 연기와 동작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된 지 2시간이 훌쩍 지나자 카메라 앞에 있던 배우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역시 집중력을 유지하며 촬영에 임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촬영 내내 긴장한 나머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촬영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고 정신은 촬영에 집중하는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려 하느라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촬영은 모두 7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촬영이 마무리될 무렵 선배가 저에게 다가와 잘했어. 처음 치고는 훌륭했어. 좀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프로답게 잘 버텼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이상의 도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감독님은 저에게 다가와 우진 씨, 내일부터 계속 일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선 이 일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기술과 경력을 쌓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촬영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촬영이 시작되면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진행되곤 했습니다.
저는 촬영이 있을 때는 주로 촬영 보조 역할을 맡았고, 촬영이 끝난 후에는 제 전공인 영상 편집과 후반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과 현장 프로듀서님은 저를 무척 아끼고 좋아하셨죠. 덕분에 저는 현장에서 촬영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편집 작업에도 참여하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촬영마다 컨셉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여배우들도 자주 바뀌거나 여러 명의 여배우가 함께 출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배우들의 국적이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서양인, 동남아 출신 배우들도 있었고 가끔은 한국인 여배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그들과 깊게 교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촬영 후 바로 떠났고 저도 일이 끝나면 곧바로 편집 작업에 몰두해야 했으니까요. 어느덧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촬영 현장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나름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촬영 감독과 감독님 사이에 갑자기 격한 말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어로 말하는 속도가 빨랐고 사투리도 섞여 있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감독이 촬영 시간이 너무 길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감독님은 여러 번 촬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촬영 감독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며 카메라를 내려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그저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바라보더니 우진 씨, 저번에 보니까 촬영 기술을 꽤 잘 익힌 것 같던데 지금 대신 촬영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촬영은 꼭 마쳐야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이렇게 빨리 저에게 주어지다니. 갑작스럽긴 했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감독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90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흥분한 마음을 다잡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촬영 감독의 부재는 저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촬영하던 여배우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녀의 외모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촬영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를 인식하고 촬영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저의 촬영 감각이 뛰어났는지 감독님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촬영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촬영이 빨리 끝났고 모두가 수고했다는 표정으로 숨을 돌렸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감독님이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우진 씨 덕분에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에서 계속 촬영을 맡아볼 생각 없나요? 감독님의 제안에 제 심장은 또 한 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보조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잠시 생각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감독님,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직장을 찾았고 수입도 나쁘지 않아 이 일을 쭉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랑의 여신이 저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신은 저보다 한 학년 후배로 제가 자주 가던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저는 가끔 그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 기술을 연구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성인 영화가 아닌 정상적인 영화나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같은 것을 보며 촬영과 편집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카페에 자주 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여대생 이토 미우 때문이었죠.
그녀의 키는 165cm가 넘어 보였고 긴 생머리에 청순한 얼굴, 그리고 매력적인 미소로 주변 남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이라고 하기엔 이목구비가 너무나 또렷해 저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했죠. 그녀는 앞머리를 내린 단정한 스타일로 눈은 크고 맑았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사랑스럽고 편안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날씬한 허리와 긴 다리, 그리고 매력적인 곡선미로 보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바쁜 시간에 제가 그녀에게 커피를 주문하는 것 외에는 말할 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업도 없고 촬영도 없는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날 카페는 유난히 손님이 적었고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며 촬영 기법과 편집 기술을 연구하던 중 그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란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어설프게 대답했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토 미우라고 해요. 제가 한국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아이돌 음악이요. 지금 한국말도 배우고 있는데 혹시 언어 교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친구가 되자고 제안할 수 있을까 싶었죠. 숨을 가다듬으며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진이라고 해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친구가 되자고 하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녀도 웃으며 정말요? 너무 기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 오늘 퇴근하고 연락해도 될까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저는 기쁨에 겨워 종이를 받아들며 물론이죠. 연락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한층 더 설레고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후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근 시간 맞춰서 갈게요. 그때 봐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을 기다렸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약속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마침 퇴근 중이던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천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호씨, 퇴근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아니에요. 우진씨가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근처 공원에 가서 이야기 나눌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었고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흔쾌히 동의하며 제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녀의 향긋한 채취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취해버렸습니다. 공원에 도착해 우리는 조금 더 걷다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저는 얼른 벤치가 깨끗한지 확인한 후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여기 앉으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앉았고 제 모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진씨, 한국 사람들은 참 다정하네요. 일본 남성들은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라며 놀란 표정으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지만 그녀의 말에 속으로 흐뭇해졌습니다. 일본어 특유의 억양 때문인지 그녀가 하는 말이 모두 애교처럼 들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건데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도 남자들이 여자한테 다정하게 해주는 걸 자주 봤어요. 저는 조금 더 쑥스러워지며 드라마는 좀 과장된 게 많아요. 사실 현실은 그만큼 낭만적이지 않거든요. 라고 말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녀도 웃으며 그래도 그런 다정함이 너무 좋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미우는 그녀가 어떻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했고, 특히 한국 음악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 신났어요. 춤도 그렇고 가사도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한국 아이돌 영상 편집에 대해 얘기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아이돌 음악을 좋아해서 영상 편집할 때 자주 참고해요. 그런 영상들을 통해 카메라 각도나 편집 기법도 배우거든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진 씨 전공이 영상 편집이에요? 네, 맞아요. 전공이 그쪽이어서 일도 하고 있어요. 지금 배우는 단계지만 꽤 재밌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그러면 나중에 제 영상도 편집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노래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저는 웃으며 언제든지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정말요? 고마워요. 우진 씨랑 친구가 되길 잘했네요. 라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그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수업과 촬영 스케줄 때문에 매우 바빴지만 그녀와의 시간을 만들어 만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어울리며 서로에게 언어도 가르쳐주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퇴근하고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우진 씨, 오늘 저녁에 저랑 술 한잔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순간 살짝 당황했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으로 온몸이 뻐근했고 어디 나갈 힘도 없었지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죠. 네, 좋아요. 미우 씨가 좋은 곳 알고 있으면 거기로 가요. 그렇게 우리는 그녀가 추천한 술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일본의 작은 선술집을 예상했죠. 알다시피 일본의 작은 이자카야는 보통 몇 명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저렴한 곳이 많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미우는 저를 깔끔한 룸이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미닫이 문으로 가려진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문을 마치자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는 미닫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둘만의 조용한 공간이 되면서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술잔을 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미우 씨, 이런 좋은 곳을 왜 이제야 데려왔어요? 일찍 오지 그랬어요. 그녀는 제 농담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랑 이제 친해졌으니까요. 그 전에 오면 위험할 수 있죠.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미 그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긴장감을 풀기 위해 술을 한 잔 들이켰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우 씨, 저 미우 씨 좋아해요. 그녀는 제 고백에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씩 웃으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순간 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정중하게 그녀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미우 씨, 제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 진심이에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미우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우진 씨 좋아해요. 바보. 왜 이제야 고백해요? 저 우진 씨 고백 엄청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녀와 함께 술잔을 부딪혔고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우가 웃으며 말했죠. 우진 씨, 나 한국 드라마 보면서 따라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뭔데요?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이 말이요. 한국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기야, 여보 라고 부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부러웠거든요. 그녀의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그 말은 정확히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져서 그녀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다시 불러봐.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러자 미우는 제 눈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자기야, 자기야 라고 몇 번이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도 행복했고 그녀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야,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 내가 안마 좀 해줄게. 라며 제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제 어깨와 등을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닿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피로를 조금씩 풀어주는 듯 했죠. 자기야, 나 안마 잘해?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으며 제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지만 이미 그 손길에 깊이 빠져들고 있던 저는 응, 정말 시원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상체가 제 등 뒤에 밀착되면서 그녀의 체온이 제 몸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을 감싸는 은은한 향기와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장에서 성인 영화를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은 손길과 미묘한 접근은 단순한 흥미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친밀함이었죠. 저는 살짝 돌아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너무 잘해줘서 내가 더 힘들어지겠어.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럼 더 많이 해줘야겠네. 라고 말하며 더 열심히 안마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행복과 편안함에 빠져 있었고 순간적인 충동에 그녀의 손을 잡아 천천히 저의 품으로 끌어당겨 그녀를 제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저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살며시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열정적으로 저에게 뜨거운 키스를 해왔습니다. 그녀의 키스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열정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인 영화 촬영장에서 많이 본 경험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그녀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점점 그녀의 아름다운 몸을 탐닉하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열정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가파른 숨을 내쉬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여기서 말고 다른 데로 가자. 그 말에 저는 잠시 이성을 되찾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방을 잡고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서로에 대한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제 모든 움직임에 응답했죠. 그날 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그러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날이 처음이었다는 것이죠. 침대에 남겨진 작은 흔적을 보고 저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성적으로 개방적인 나라에서 이 나이에 처녀를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한국에서도 요즘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이 저를 더욱 그녀에게 끌리게 했고 그녀가 순수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졌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제가 간지러움에 눈을 떠보니 미우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코에 머리카락을 살며시 문지르며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여운 장난에 활짝 웃으며 그녀를 안아주었고 자연스럽게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크게 움직일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 뭔가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자기가 처음인 줄 모르고 어제 너무 오래 했어.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야, 미안할 필요 없어. 나 정말 행복했어. 라고 말하며 그녀는 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절뚝거리며 호텔을 나왔고 저는 그런 그녀를 배려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그녀는 저에게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우리는 서로 사랑이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콤하고 뜨거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하루하루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돈을 벌어 그녀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했고 저는 그녀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느 대학 커플들처럼 대학교 내에서 같이 다녔고 그녀를 따르는 남성들의 질투와 위협적인 눈빛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와 즐거운 연애 생활을 보냈고 시간이 나면 우리는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저는 그녀와 있는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영상 편집을 한다고만 하였고 성인 영화 촬영과 편집을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편견을 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감독님과 함께 야외 촬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촬영이 있다고만 들었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기에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도착했고 감독님은 오늘 촬영이 특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 목적은 여배우가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죠. 저는 촬영 준비를 하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감독님은 적당한 장소를 선택한 후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명의 남성들이 한 여성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고 그 남성들은 그녀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촬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반항적인 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감독님께 물었습니다. 감독님, 오늘 제대로 된 촬영 맞나요? 여배우가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감독님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런 배우들은 촬영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기도 해. 다 계약서에 사인한 거니까 문제가 될 건 없어. 그의 말에 저는 약간 안심하려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고 남자 배우들은 지나치게 거칠게 행동했고 여배우는 계속해서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은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클로즈업 촬영을 요구하며 그녀의 표정과 몸짓을 가까이에서 포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 경고 신호가 울렸습니다. 이 촬영이 정말 합법적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감독님은
완성된 영상을 보고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리얼하게 나왔어. 이 정도면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오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걸까? 아니면 무언가 강제성이 있었던 걸까? 만약 후자라면 이는 명백히 불법이었을 것이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점점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저의 작업 속도와 색감 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중요한 팀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외부에서 영감을 찾는 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이 말하는 영감 찾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변태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의문이 들었지만 그가 저를 믿고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님의 영감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독님은 여전히 저를 칭찬하며 저와 함께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어느덧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감독님의 컨셉은 점점 더 과감해졌고 도를 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일본은 이런 분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법에 걸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은 우리 영상이 일본 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해외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극적이고 리얼한 영상들은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포상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일을 정말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죠. 어느 날 감독님은 저를 전철에 데리고 갔습니다. 일본의 전철은 출퇴근 시간에 특히 혼잡했으며 그 혼잡함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밀어넣는 전용 직원도 있을 정도로 가득 찬 전철 속에서 감독님은 오늘의 컨셉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만원 전철에서는 여성들이 자주 성추행을 당해. 오늘은 그 리얼한 상황을 연출해 보려고 해. 여자 배우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처럼 촬영할 거야.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감독님의 지시대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인파 속에 섞여 전철에 올라탔고 저는 카메라를 머리 위로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감독님은 저에게 신호를 주며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로 꽉 찬 전철 속에서 그 여성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려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철은 흔들리고 주변은 소음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답답한 공기 속에서 숨 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그 여성은 인파 속에서 빠져나왔고 저는 카메라를 끄기 전까지 그녀의 움직임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빨리 이 촬영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는 감독님과 함께 전철역 밖으로 나가 계단에 앉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남성이 그 젊은 여성을 둘러싸고 성추행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사람들 사이에 갇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철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이 단순한 영화 속 이야기일 줄만 알았는데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영상의 질은 훌륭했고 각도도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끄려는 순간 그 여성이 고개를 들어 걸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여자가 바로 제 여자친구 이토 미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영상을 멈추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가 왜 전철에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감독님은 아무렇지 않게 영상을 계속 재생하며 말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리얼하게 나왔네. 이런 장면은 쉽게 나오지 않거든. 이 영상도 해외에서 잘 팔리겠어. 저는 감독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카메라를 내던진 후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미친놈아, 이건 범죄야. 그녀는 내 여자친구라고. 당신 신고할 거야. 분노에 차서 그의 멱살을 힘껏 흔들었습니다. 주변의 스태프들이 깜짝 놀라 달려와 말렸지만 저는 그의 목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졌고 결국 스태프들의 힘으로 우리 둘은 겨우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독은 멱살을 잡힌 채로 목을 움켜쥐며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저를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그 여자 본인이 스스로 촬영에 동의했어. 내가 미쳤다고 아무 여자나 데려와 찍을 것 같아? 우리 계약서도 다 있다고. 뭐? 내 여자친구라고? 그럼 내가 그녀한테 직접 물어봐. 계약서 안 썼냐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우가 이런 계약을 쓸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죠. 우리는 반년 넘게 연애를 했고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집안도 가난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닥쳐. 거짓말하지 마. 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절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확실해? 어젯밤에 그녀가 침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줬는데? 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저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이 그의 얼굴에 적중하자 감독도 분노에 차 반격을 했습니다. 주먹을 주고받는 순간 주변의 스태프들이 모두 감독의 편을 들며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강하게 붙잡았고 감독은 저를 향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 미친놈아. 내 여자친구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리고 너 해고야. 짐 싸서 꺼져. 그는 저를 바라보며 발로 제 배를 세게 찼습니다. 저는 그 충격에 숨이 막히는 듯 쓰러졌고 그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미우가 자발적으로 그런 계약을 한 걸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누구보다 믿고 싶었지만 감독의 태도에서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미우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우가 일하는 카페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는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감독이 그녀에게 미리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바로 그녀의 앞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미우, 사토 감독이 말한 거 그게 정말 사실이야? 미우가 AV를 찍겠다고 계약한 거 맞아? 그녀는 침착하게 저를 바라보며 마치 예상한 질문이라는 듯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가 찍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기로 한 거야?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저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 동안 그녀에게 그런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니야. 나는 그게 재미있을 것 같았어. 궁금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AV 찍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멋져 보였거든. 그래서 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 그녀의 말은 저에게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재미로? 정말 그게 내가 말하는 이유야?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재미로 시작할 수 있지? 그건 제 상식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미유, 너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결정이야. 그런 걸 재미로 궁금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는 내 여자친구잖아.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런 결정을 했어? 저는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그녀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나 미유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게 왜 문제야? 내가 AV를 찍는다고 해서 우리가 연애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난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 없잖아. 내 직업이 뭐든 그게 중요해? 주변에도 AV 배우로 활동하는 사람들 많아. 그들은 그냥 직업을 선택한 거야.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사고방식은 저와 완전히 달랐고 그 차이는 도저히 좁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둘은 진지한 관계야. 내가 내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할 수 있어? 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 저는 그녀에게 애원하듯 말했지만 미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내가 하는 일이랑 우리 사이랑은 상관없어.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이게 나한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거야. 넌 내가 인생을 즐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라고 부르지 마. 내가 그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우리는 끝이야. 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녀와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깨져버린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유가 선택한 길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와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한 상실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달랐고 그녀가 선택한 삶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저로서는 이별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계속 일하며 미유와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에서 좋은 직장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일본에서의 모든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유와의 사랑, 그리웠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관계까지. 그녀를 정말 사랑했었지만 제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본 여성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